오늘은 환상의 섬, 제주도 여행을 만나볼 텐데요. 렌터카 없이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버스 여행 코스부터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와 식당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변종무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요. 버스를 이용한 네. 제주 동쪽 여행입니다. 네. 이렇게 테마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 다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한번 가려면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행을 다녀오면 그 마음먹은 만큼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여행만큼 또 리플렛이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는 제주도가 아직까지 너무 좋거든요. 네. 매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없었다면 뭔 재미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뭔가 섬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여행을 더 깊어지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를 저는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주도 물가 너무 비싸지 않아 라는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 비싸다라는 개념이 먹고 놀고 마시고 막 이런 흥청망청의 여행일 때는 정말 비싸요, 제주도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똘똘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내한테 좋은 저렴한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다양한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버스 여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도가 워낙 크니까 오늘은 반 바퀴만 돌기 위해서 동쪽부터. 동쪽 버스 여행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왜 버스 여행을 준비해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버스 여행의 혹시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서 풍경을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통 대부분 제주도를 가면 공항에서 네. 렌트카를 빌려서 호텔을 들어갔다가 먹고 놀고 네. 반대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도 좋겠지만 가끔 한 번은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정확한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버스 여행의 장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만 보다가 풍경을 못 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주로 운전자분들이 그렇죠. 운전 네. 주로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즐길 여유가 없네요. 그렇죠. 애기들은 열심히 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아주 저렴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면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차를 버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물가 대비 전 세계에서 제일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편수도 많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을버스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장점을 더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거죠? 환경 보호. 환경 그쵸? 보호. 너도 나도 계속 기름을 쓰면서 렌트카를 타고 뭐 다른 거를 타고 하다 보면 아주 환경에도 나쁠 텐데 제주도를 버스 여행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다 보면 환경 보호까지 되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똘똘하게 여행하는 방법. 그쵸? 제주도 뚜벅이 여행. 네. 사실 대중교통 여행은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팁이 있을까요? 네, 그 어렵다라는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두려움도 있거든요. 안 맞아요.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버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타는 게 버스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기차랑 지하철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버스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조금 불편함, 그 정도가 또 여행을 집을 떠나면 여행하는 기분을 확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제주도는 육지와 거의 똑같아요, 버스 시스템은. 그래서 한 가지 외우셔야 될 게 앞자리 1번으로 시작하는 빨간 버스가 직행입니다. 그리고 앞자리 2번으로 시작하는 파란색이나 녹색 버스가 일반 버스나 지선 버스, 간선 버스거든요. 그리고 8로 시작하는 800번대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시면은 관광지를 다 도는 관광지 순환 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거는
직행, 빨리 네. 가는 거. 2로 시작하는 거는 일반 버스지만 제가 타본 결과 직행 버스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일반 버스를 타고 2번? 네, 2번이 아니라 2번대로 2번으로 시작하는 몇 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타면 조금 더 제주도의 일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류장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렇죠? 가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역시 버스가 40분 이외에 내 환승을 하면 그 환승 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거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스가 약간 두렵거나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버스에 대한 앱을 까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행 준비하시는데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버스로 떠나보는 제주 가성비 여행 동쪽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볼 곳은 바로 함덕해수욕장인데요. 여기는 어떤 볼거리도 먹을거리가 있을까요? 네, 함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행이랑 일반 버스가 다 서거든요. 그래서 네. 제주도 공항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면 제일 아름답고 유명한 관광지가 함덕 해수욕장인데 함덕 해수욕장에 이렇게 내리시면은 일단은 공항 동쪽으로 시작하니까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금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맨 먼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항이랑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셔도 공항에 편하게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에 있고요. 하얀 모래랑 그다음에 검은 바위들 네. 이런 것들 보러 되게 많이 가시는데 사실 함덕 해수욕장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 말 이 한마디보다 저는 함덕 주변에 서우봉이라고 있거든요. 네. 함덕 해수욕장이랑 이렇게 이어진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지금쯤 내일 바로 비행기를 타시면은 유채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고 5월 달부터 청보리가 또 이어집니다. 네. 청보리 아시죠? 네네. 먹어보셨어요? 아니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 못 먹어봤을까? 저는 안 먹어봤는데 청보리 구워서도 막 팔고 그러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네. 그리고 가을에 가시면 코스모스도 있고 그래서 이 한라산까지 날씨가 좋으면 바로 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라산까지 딱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해수욕장이고 그리고 함덕에서 또 뭐 하나씩만 먹으려면 뭐 먹을래 물어본다면 저는 해장국입니다. 해장국이요? 네, 여기에 술 안 먹었어도 그냥 먹기에도 너무 맛있는 해장국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함덕 골목 본점이라고 가시면은 네. 매일매일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날 오전에 좀 가시면은 그나마 줄이 좀 덜하죠.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함덕 잘 보시고 해장국까지 먹었는데 지금 총 12,500원 들었거든요. 굉장히 푸짐하고 고기가 네, 저렇게 많이 들어가 고기가 엄청 있는데요?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먹던 거랑 네. 상상이랑 달라요. 직접 받아보시면. 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조금씩 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 12,500원으로 즐기는데 네. 아름다운 바다도 보시고 맛있는 해장국도 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영 해수욕장인데요. 함덕 해수욕장에서도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제주 동쪽에서도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데 네. 이곳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어떤 김영 곳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함덕에서 버스 타면 한 14분, 15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데 네. 김영 바다도 사실 되게 유명한 바다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부드러운 하얀 모래 때문에 유명한데 경사까지 완만하고 그리고 위험한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어놓고
아이들을 방생은 안 되겠다. 자유롭게 풀어놓고 아이들 놀기 좋은 물놀이를 곳으로. 하면서 부모님들이 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해외 바다 같아요. 네, 너무나 그림으로만 보면 사실 해외라고 해도 다 속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김영 자체가 올레길 19코스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뭐 반드시 아이들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들이 가셔도 걷기가 참 좋은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 바다 근처에 있는 항구라든지 민가의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넘나드시면서 걸어오시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김영까지 가서 짐을 만약에 풀으셨다면 네. 근처에 만장굴이라고 네,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굴인데 네. 엄청 길지만 1km 정도밖에 개방이 안 됐지만 네. 그 만장굴을 가시면은 또 너무나 자연의 거대함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201번 버스를 타면 만장굴 입구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리셔가지고 만장굴 가기 전에 또 미로공원이라고 있어요. 외국 같더라고요. 나무로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고 이국적이고 걷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김영 해수욕장을 가신다라고 하면 바다 충분히 보시고 그다음에 만장굴도 가시고 또 아름다운 미로 공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김영 가셨으니까 뭘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제주도에는 제주도식 백반을 정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식이요? 제 후배 중에 제주도 태생의 고정식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사람 이름이 우리는 백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주 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생선구이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맛있고요. 김영 우리 둘이라는 식당에 가보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우럭 정식을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우럭이 되게 비싸잖아요. 제 생각에는. 네. 직접 시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되게 13,000원 비싸다고. 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셔도 최 2만 원이 5만 원 안쪽으로 거의 반바퀴에서 조금 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김영 바다도 한번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곳은 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바닷가입니다. 네. 월정리인데요. 네.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숙박시설, 또 네. 먹거리 등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월정리에선 제가 왜 특히 숙박시설을 이렇게 넣었냐면은 네. 월정리라는 뜻이 달이 머무는 곳이라는 아름다운,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데 달이 머무는 곳? 예, 제가 제주도를 다니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너무 조용한 정서가 있어서 월정리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좀 싫어하기도 해요. 왜죠? 너무 고요하고 조용한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월정리 바다를 아마 그림으로 따지자면은 누구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해안가 도로에 이런 의자들이 이렇게 놔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유명하죠. 네, 거기가 알록달록 월정리거든요. 그 의자. 네네네. 네네. 그 카페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들 많이 가시는데 사실 저는 월정리 가시는 분들은 딱히 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롯이 나를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쉬고 산책 조금 하시고 경치 보고. 네, 좋은 카페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월정리에서 카페도 이렇게 만끽하시고 바다 네. 풍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정리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쉬는 곳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죠. 여기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어비앤비의 개념은 모든 숙박시설을 주인과 직접 연결해서 컨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에어비앤비가 요즘에 많을 겁니다. 아마 연인 단위로 가셔도 좋고 부부 가족들이 단위로 가셔도 좋을 만큼 뭐 바베큐장이라든지 조그만 수영장까지 딸린 잔디밭도 있고 뭐 이런 예쁜 가옥들이 되게 많거든요.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까만 돌담 넘어 보이는 파란색 바다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그래서 월정리 가시는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드는 숙소 하나 딱 구해가지고 맛있는 네. 차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힐링이 되는 느낌인데요. 네. 이번에는 멋진 해변과 네. 또 해안 도로를 좀 자랑하는 세화 해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동쪽 여행에서 이 세화 해변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활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만 벌써 두 번째 소개할 정도로 너무 개인적으로 짝사랑하는 그런 동네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급행 일반 모두 승차 가능하고 환승도 가능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화에 내리시면은 진짜 그야말로 바닷가와 팔짱을 끼고 걷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예쁘기도 하지만 그 예쁨 때문에 내가 더 돋보이는 풍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시면은 세화 5일장이 되게 유명한데 주말에는 벨롱장까지 열리거든요. 네. 이 벨롱이라는 뜻이 아마 반짝반짝 뭐 이런 예쁜 뜻인데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하셔갖고 왜 제주도로 많이 내려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쓰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벼룩시장처럼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져서 벨롱장만 보기 위해서 세화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벨롱장 보시면 너무 좋고 그것보다 더 유명한 세화 해녀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 5일이랑 10일 날 그러니까 5일장인데 이 5일장 자체가 있는 위치가 예술입니다. 왜요? 어디 시장 안에서 걸어 다녀도 파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요? 네, 그래서 찰싹찰싹. 네, 예전에 제가 처음 다닐 때는 해녀분들이 직접 따온 그 해산물을 바로 1분 거리에서 파니까 거의 바다가 냉장고 정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세화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도 꽤 유명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화리에 가시면은 5일, 10일 맞춰서 가셔도 좋고 주말에 맞춰서 가시면은 벨롱장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세화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갔으니까 너무 네. 아름다운 곳이니까 세화 근처에 제가 오른편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다랑시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름도 너무 예쁜데 네. 이 다랑시 오름은 오르기도 아주 쉬울 뿐더러 가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바다와 산과 조그만 숲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래서 또 비자림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비자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가봤나라는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거기가 거기 같아서. 네, 의외로 안 네.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네. 왜 유명하냐면은 너무 청정 지역이거든요. 이 비자나무 숲이 뭐 진짜 천년기념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여행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가서 내 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와. 정신적으로 조금 풍부해질 수 있는 저는 이제 오바를 하자면 그런 네.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행 처방전 받고 싶습니다. 네,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네. 좋아요. 그래서 비자림 혹시라도 앵커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셔갖고 내가 갔었나? 저 지금 헷갈리잖아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갔었나? 그래서 거기 가면 생각할 필요 없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네, 그럼 내가 갔다 안 갔다 딱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화에서 딱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뭘 먹을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세화에 백반집도 많고 정식 내주는 집도 되게 많지만 명진전복이라고 네. 제가 20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기다리지 않아도 됐거든요. 지금은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서 기다리는데 전복죽 하나에 10,000원대입니다. 13,000원, 뭐 15,000원, 16,000원 요런 가격대라 부담이 크게 없고 모든 음식이 전복에 해당하는 그런 요리거든요. 가격이 정말 착하네요. 네, 아까 그래서- 우럭이 네. 13,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싼 것들 많다니까요. 공부 조금만 네네. 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앵커님 가시면은 먼저 뛰어가서 대기표를 받아요. 네.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식당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풍경에 빠지다 보면 내 순서를 잊을 정도로 거기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풍경도 보시고 자기 차례가 되면
가시면 또 금방한 솥밥이라든지 네. 전복 요리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독특하게 바다를 보지 않는 버스 노선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산간 지역을 달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런 여행인데 네. 산간 지역, 바다가 아닌 산간 지역 어떤 그쵸. 곳일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간인데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실은 뭘까요?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 1자리가 급행이라고 그랬고 2가 일반 일반. 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끝자리가 또 1이 있어요. 그러니까 101이 급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갔던 지금 세화까지 내려왔던 201이 또 일반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산간 지역은 중간자리가 2가 들어가요. 다. 아, 중간에. 예, 121번이나 122번이 급행이고 일반 버스는 221번이나 222번이 일반 버스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주도 국제공항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이렇게 제주도를 반을 관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 개념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를 보러 제주도를 가긴 하지만 한라산 중산간을 지나서 숲이 우거진 제주도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가는 길 언뜻 보이는 저 멀리에 있는 바다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의 산악 지역을 이렇게 달리시면서 뜬금없는 바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산간 지역을 관통하는 121번과 221번 꼭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는 산림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유명한 곳이 성읍 민속촌이랑 그다음에 표선 해수욕장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표선 해수욕장으로 가기 전에 민속촌 한번 내리신다 생각하면 되는데 가족도 단위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아기들을 위해서 옛날에 제주도 이제 생활상들을 좀 보여주기는 성읍 민속마을이 참 좋은데요. 네. 성읍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주도민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그냥 전시된 민속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상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앞에 돼지고기집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속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식당 가려고 이 버스를 타거든요. 드시러 가시는군요. 네. 아마 공항에서 버스 타면 그쯤 되면 점심시간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면 아주 진정한 오겹살 정도는 드시고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쪽으로 가면 제주 민속촌이라고 또 있어요. 네. 이 제주 민속촌은 성읍 민속촌이랑 달리 전시된 그래서 오히려 부담 없이 사람이 직접 살고 있으면 사실 미안하죠. 열어보고 이러기가 네네.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 민속촌을 가시면은 이제 전시된 그런 거지만 더 자세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제주 민속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간 도로를 달려서 끝까지 내려가면 이제 표선 해수욕장이거든요. 네. 이 표선 해수욕장 자체도 제주도에 있는 모래사장 중에 가장 넓은 모래사장이 표선 해수욕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제주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모래사장이 짧아요. 네. 맞아요. 도로에서 멀리 뛰기 세게 한번 하면 물에 맞아요, 빠질 맞아요. 정도의 네네. 짧은 백사장도 나오는데 이 표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해수욕장에 비해서는 광활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모래들이 예쁘고 물과 지금 VCR을 통해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넓네요. 네, 이국적이고 네. 아마 아까 성읍 민속촌에서 돼지고기 안 드신 분들은 저기서 걷기에 아마 배고프실 정도로 네. 멉니다.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동쪽 여행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서귀포시 성산읍 버스 여행을 소개해드릴 텐데 네. 힐링할 곳이 많다고 예, 하더라고요. 여긴 정말 좋은데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 노선이랑 네. 비슷한데 한라산 쪽으로 조금 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을 통과하는 제주도 섬 반을 통과하는 버스가 두 가지인데 급행 111번, 112번이랑 일반 211번, 212번을 타시면은 아까는 121번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111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붙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치도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배차 간격이 너무 멀어요. 아, 길군요. 네, 보통 사람들이 다 바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배차 간격이 70분이라 잘 맞춰야겠는데요. 예, 한 번 놓치면은 정류소에서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70분 동안 잠도 자고 네. 노래도 부르고, 네, 그렇게 기다려도 좋을 만한 그런 곳이 많거든요. 사려니 숲길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네, 사려니라는 말 자체가 제주도 말로 신성한 뭐 이런 뜻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저는 숲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숲도 좋지만 사려니 숲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산송이라고 해서 빨간 제주도 돌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닥에 깔려 있고 침엽수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한 바퀴 이렇게 걷고 나면 몸살이나 두통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여기도 또 여행 처방 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곳으로. 이거는 신빙성은 없지만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숲길 자체가 너무 맑고 고요해서 저는 사려니 이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빼놓지 마시고 이 버스 타신다라고 하면 꼭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삼군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오름의 한 종류, 한 지역인데 네. 유일하게 오름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 곳이긴 해도 그만큼 입장료를 왜 이유가 받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진짜. 입장료를 내도 될 만큼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오름 중에서 독보적으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화구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억새밭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억새가 이렇게 휘날리는 것도 보시고 넓은 그 초원도 보시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입장료 아까워하시지 않고 네. 바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버스카드 한 장으로 알차게 돌아볼 수 있는 제주 동쪽 여행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가성비 좋은 제주 서쪽 여행도 알짜배기만 쏙쏙 담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종모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